우크라이나군의 파상 공세에 러시아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자정 우크라이나군은 11월 20일까지 러시아군의 총전사자가 84,210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사자 1명당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치면 총 사상자는 25만 2,610명이라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오는데요. 심지어 여기에 더해 2,886대의 전차와 5,817대의 장갑차 그리고 1,868대의 대포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발표를 선전을 위한 거짓이라 믿는 이들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 증거로 오릭스의 통계를 보면 되는데요. 오릭스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 가능한 양측의 손실을 모두 집계한 오신트입니다. 그리고 이 오릭스가 공개한 러시아군의 손실은 11월 20일까지 전차만 1,353대에 달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발표한 수치의 절반이자 전쟁 전 러시아군이 보유했던 전차 전력의 무려 40%에 해당하는데요. 오릭스가 공개한 자료가 사진과 영상으로 검증된 자료라는 것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군의 정가가 실제와 상당히 근접할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개전 9개월 만에 러시아 육군 28만 명이 전멸한 것과 동일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듯 우크라이나 동북부 루안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빠르게 진격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릴 것 같던 러시아 포병을 완파하고 스바토베 탈환이 눈앞입니다. 반면 러시아군은 더욱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흐무트에 대한 무의미한 공세로 매일 1개에서 2개 대대에 해당하는 병력이 전사하면서 군의 사기와 전투력이 말 그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전부 파괴하면 러시아가 승리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스바토베, 바흐무트 등 돈바스 전선의 최신 근황과 함께 다가올 겨울이 전황을 바꿀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지난 20일 저녁 루안스크주 베레스토베에 가해진 러시아군의 소위탄 폭격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시가지가 불타든 말든 막무가내로 포격을 가한 건데요. 그런데 러시아군은 이마저도 실패했습니다. 대려열받은 우크라이나 포병의 반격에 당해 오히려 큰 피해를 봤는데요. 예비 포신과 포탄의 부족으로 날이 갈수록 화력이 줄어드는 러시아 포병이 규모에 비해 형편없는 전투력을 보이는 동안 하이마스 같은 첨단 서방의 포병 화기로 무장한 우크라이나군이 정밀 타격으로 러시아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겁니다. 이처럼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공세를 하는 전선에서만큼은 대화력전에서조차 러시아군을 압도하며 승기를 굳히고 있는데요. 특히 스바토베 전선의 상황이 매우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우크라이나 80공수여단이 드론을 이용해 스바토베 인근 다흐네에서 러시아의 토르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추적한 뒤 격파하는 영상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다흐네 인근을 활보할 수 있을 정도로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했다는 뜻인데요. 지도를 통해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전진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다흐네입니다. 보시다시피 스바토베 코앞입니다. 여기까지 우크라이나 드론이 진출할 정도면 사실상 우크라이나군이 스바토베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러시아군이 소위탄을 쐈던 브레스토베의 위치를 고려하면 우크라이나가 수준에 스바토베를 탈환할 게 분명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빠르게 진격할 수 있는 이유는 시가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도 그럴 게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군의 진격 방향은 스바토베에서 보면 고지대에 해당합니다. 일단 스바토베역까지만 가면 스바토베 시내를 내려다보는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러시아군을 두드릴 수 있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러시아군이 제정신이라면 다흐네가 함락되자마자 스바토베를 버릴 겁니다. 심지어 이미 이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러시아가 동원병을 동원해 빼앗았던 스바토베 크레미나 전선의 요충지 마키예브카가 우크라이나군에게 다시 탈환됐습니다. 계속된 교전으로 중장비를 상실한 러시아군은 동원병으로 구성된 보병으로 결사항전을 펼쳤으나 각종 중화기와 기갑 차량을 동원한 우크라이나군에게 결국 섬멸되고 말았습니다.
항복하는 척하다가 기습 사격을 가한 병사 때문에 얌전히 땅에 누워있던 러시아 투항병들이 우발적으로 살해된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따라서 이런 양상의 전투가 단 몇 번만 더 반복되면 인명피해를 감당하지 못한 러시아군이 스바토베를 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11월 21일 크레미나 남쪽의 세레브리안 숲에서 러시아 보병부대가 완전히 격퇴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언제든 헤르손 전선처럼 급격한 철수와 전선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러시아인들이 푸틴 정권의 선전선동에 속아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푸틴이 새로 미는 승리 비책은 바로 우크라이나의 가스 인프라 파괴인데요. 우크라이나군 대신 우크라이나의 전력 체계, 난방 체계를 파탄내면 전쟁이 지친 우크라이나 시민이 정부에게 협상을 요구할 테니 러시아가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전이야말로 전쟁 범죄를 자신들이 자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민간 시설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 공격이 엄연한 국제법 위반인 것은 둘째치고 그런 얕은 수작으로 전쟁에서 이기려 한다니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데요. 이에 대해 한마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주장은 말 그대로 헛된 망상입니다. 애당초 현대사회에서 가스가 없다고 얼어 죽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도 그럴 게 인류가 역사에 기록된 수천 년의 세월 중 천연가스를 난방에 적극적으로 사용한 건 불과 50년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아직도 연탄을 쓰는 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스 인프라가 무너졌다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집단동사할 리는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서방에서 석유와 석탄을 연료로 하는 난방기구를 공급하면 러시아의 이런 전략은 무용지물에 불과한데요. 다만 수도와 전기는 좀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일례로 지금 보시는 사진은 러시아군의 사보타주로 전기가 끊긴 헤르손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전기 등으로 제한적인 전력을 복구한 뒤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만 봐도 우크라이나의 인프라를 망가뜨려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긴 합니다. 정작 우크라이나군이 대비 태세가 엉망이라면 러시아가 이득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 근거로 이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동계전투에 대비해 우크라이나군이 구축한 야전의 참호인데요. 장작과 굴뚝형 난로, 나무 침상이 있고 전기는 물론 인터넷까지 있습니다. 전장이다 보니 많이 열악하긴 하지만 이 정도면 얼어 죽을 걱정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정리하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인프라를 아무리 파괴해봤자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이 꺾일 일은 절대 없습니다. 심지어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과거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런던 폭격으로 영국의 항전 의지를 말살하려 했으나 되려 영국인들의 분노를 샀듯 이런 사실만으로도 우크라이나인들이 푸틴에게 분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냥 뒀으면 정부에 대체 불만을 품었을 사람들조차 푸틴이 대놓고 테러를 저지르니 우크라이나 정부가 아니라 되려 러시아를 욕하며 온 국민이 단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의 승자는 결국 우크라이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려 9개월간 물고 물리던 전쟁이 갑자기 끝날 리는 없습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군사적으로 완벽하게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설령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모두 탈환한다고 할지라도 전쟁이 끝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선에서는 피를 피로 씻어내는 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합쳐 매일 1000명 이상이 전선에서 명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바흐무트 전선에서 교전이 치열합니다. 지난 11월 10일 헤르손 철수를 결정한 러시아는 헤르손에서 빼낸 병력을 바흐무트 전선에 투입해 공세를 개시했습니다. 헤르손의 패배를 돈바스의 승전으로 덮으려 한 건데요. 그러나 그에 비해 성과는 미미합니다. 하얀 원으로 표기된 지역에서 자이체베 등 여러 작은 마을을 함락하며 기세를 올리기는 했으나 수만 대군을 동원한 것 치고는 정말 한심한 성과밖에 거두지 못했는데요. 이는 상대편인 우크라이나군의 움직임을 통해 증명됩니다. 바로 8시 공수여단인데요.
바그너 그룹이 바흐무트 시내에 진입했던 지난 10월 우크라이나군은 정예 80 공수여단을 바흐무트 수비의 주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11월 말 현재 80 공수여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스바토베 근방에서 활동 중입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정보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 지휘부가 보기에는 러시아의 바흐무트 공세는 핵심 수비 병력을 빼도 방어가 가능할 정도로 형편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통계로도 증명이 되는데요. 현재 전선의 러시아군은 매일 300에서 500명의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즉 매일 한 개 대대가 묵살당한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러시아의 피해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 최소 전사자 규모의 2배가 넘는 부상자들을 합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실제 손실은 부상자를 더한 3개 대대입니다. 간단히 말해 매일 한 개 여단 규모의 병력이 증발한다는 뜻입니다. 너무 끔찍한 이야기라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사실 러시아 지휘부의 유능한 장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서 장군으로 복무했던 레오니드 이바쇼브 상장의 전쟁 반대 서한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상장, 그러니까 우리 군 계급으로 군단급 지휘관 중장 출신인 이바쇼브 장군은 푸틴에게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장성들로 이뤄진 러시아 장교들의 모임을 대표해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에서 이바쇼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인다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내부의 모순 때문에 결국 패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양측 밖에 수십만 명의 청년이 희생될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구식 무기가 아니라 나토의 장비가 등장해 러시아군을 파괴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명하지만 권력 없는 늙은 장군의 말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붕괴 수준의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러시아 본토의 러시아인들이 뒤늦게나마 이바쇼프 상장의 경고를 곱씹고 권력에 미친 푸틴을 끌어낸다면 국가가 멸망하지 않는 마지막 일말의 희망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우크라이나가 탈환했으나 격렬한 교전으로 폐허가 돼버린 마키예브카의 모습 보내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